오일러 징검다리. 제가 오일러를 찍으면서 약속을 안 하려고 막 이렇게 빼다가 약속을 해버렸죠. 나중에 미분이랑 관련해서도 한번 오일러 공식을 한번 설명해 보겠다. 대신에 오래 걸릴 거다. 그렇게 좀 여지를 두고, 제가 오일러를 한 게 왜 한 거냐면은 한 24시간 넘게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무 허무하거든요. 너무 허무해요. 물론 이제 통증 때문에 그런 거긴 하지만, 그러다가 그렇게 24시간이 훨씬 넘고 나서 그 다음 오후가 돼서야, 초저녁이 돼서야 무조건 노동을 한다 하고, 노동할 때 그냥 무조건 좀 그냥 센 걸로 한다 하고 오일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러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도 했고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해보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면서 대본을 쓰는 대신에 그렇게 하면서 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보통 문화평론이나 시사평론 이런 걸 교양 수준으로 좀 깊게 들어가는 그런 거는 조회수 혹은 시간이 많이 나오는데, 오일러 같은 경우에는 100은커녕 한 50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찍고 지금 확인을 했는데 300 정도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놀랐고, 또 시청자분들이 이제 연령대나 성별대가 를 생각을 하면은 내가 놀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것도 이렇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나 좀 진짜 좀 여러모로 이렇게 좀 할만할 때 이렇게 미분을 사용해서 오일러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하다가 징검다리를 하나 놓자, 미분 자체를 하나 놓자, 이렇게 지금 어제 밤에는 제가 소셜포비아 평론을 하려고 찍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몇 번 찍었는지 몰라. 평론 중에서 여러 번 찍은 게 이제 그건데 3번을 찍었는데 못 올렸지. 중간에 내가 막 공분에 휩싸여 버리는 거야. 소셜포비아라고 하는 게 이제 디지털 세상 이런 거에 디지털 세상 범죄에 대한 거고, 어떤 공분 막 그런 것 때문에 평론을 하다가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일러를 하자. 미분이랑 징검다리로 이제 미분을 할 거예요. 오일러를 제가 사실 그날 그냥 노동으로 고1 정도 수준에서 늘 이제 하겠다 이번 채널은 했지만은, 사실 미분을 쓰면은 그냥 미분 한 번 하고 적분 한 번 몇 줄 안 돼가지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문과 분들은 물론이고 이과 분들에게도 그냥 수학책에 나오는 거랑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굳이 여기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이 인터넷에도 여러 곳에, 또 유튜브에도 여러 곳에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그걸 왜 하느냐, 제가 오일러 제 거를 봤더니 제 옆에 짜르륵 오일러랑 관련된 게 뜨더라고. 많이도 찍어놨더라고. 그럼 저는 이제 미분을 한다고 한 거는 이제 그 공식 딱 몇 줄로 끝나는 그 공식 그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좀 깊이 들어가고 입체적으로 보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내가 지금 한 번에 무리해서 하면은 미분에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차라리 미분을 좀 떼어놓고 한 다음에 하자. 왜냐하면 오일러의 공식은 그냥 미분 한 번 하고 적분 한 번 하면은 그냥 나와요. 그리고 이공계 분들, 학생이 됐건 전공자가 됐건 혹은 연구자가 되건, 연구자분들은 훨씬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대부분의 이공계 그냥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 미분하는 공식 외웠고, 그러면은 뭐 삼각함수가 됐건 뭐 분수함수가 됐건 혹은 지수함수가 됐건 로그함수가 됐건 다 공식대로 그냥 하면은 깔끔하게 그냥 되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해를 넓히려면은 기하학적으로도 복수평면에서 보면은 더 좋긴 하겠죠. 극좌표에서 보면은 그것까지 소화가 내가 잘 된다 하면 더 좋긴 하겠지. 근데 그런 모든 거를 하기 전에 그거에 기반이 되는 미분 자체를 징검다리로 한번 놓음으로써, 이거는 그 뉴턴 따로 설명했던 그런 거랑은 좀 달라요. 미분을 중심으로 볼 거예요. 중심으로 본 다음에 새로운 좌표축과 또 그 미분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쨌든 변수는 미분할 수 있어요. 그죠? 상수가 어떤 크기를 나타낸다면 변수는 미분할 수가 있고, 실제 미분이 발달했던 것은 시간에 대한 미분, 그걸로 발달을 한 거죠, 뉴턴 때. 그러나 그 이후에 해석기하학, 그러니까 좌표평면과 기하학적인 것을 좌표평면으로 옮긴 것이 대수학이랑 상호 호환이 되면서 다양한 것들을 미분을 할 수가 있게 됐죠. 어떤 변수가 됐건. 그리고 이제 오일러의 공식에서는 그 변수가 세타가 되는 거죠. 세타가. 그러면 이제 미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징검다리로 한번 볼게요. 미분을 한마디로 여러분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런 컨텐츠를 찍는 게 수학을 엄청 잘해서가 아니라, 저도 이공계 출신, 반은 이공계, 그리고 이제 전향한 이공계지. 사상 전환을 했지. 전향수, 아니 뭐 내가 죄를 지은 건 아니고 전향을 했어. 인문 쪽으로.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초까지는 이공계였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냥 탁 까놓고 얘기해서, 제 설명이 앞쪽에 있는 것도 미분 안 쓰고 하느라고 무슨 전개식, 중학교식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수열, 뭐 급수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간신히 했는데, 그 주변 얘기들을 좀 이제 의미들을 좀 많이 이렇게 살펴본 편이었고, 이번에도 미분을 하긴 하는데 저는 실제로는 중학교 2학년 때 변성기가 와서 2학년 끝날 때쯤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노래 부르고 합주실 가서 이제 밴드 이런 거를 하느라고 공부를 제가 못했다고 얘기를 솔직하게 여러 번 했고, 시간이 없었어요. 뭐를 할 때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수학이 늘 성적이 안 좋았고,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엄마가 이제 고등학교나 제대로 졸업했으면 좋겠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무슨 소리야, 나는 고3 때 반짝해서 대학을 갈 생각인데, 이렇게 했다가 고2 말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고3 돼서 1학기 때 너무 안 돼가지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특히 수학이 오래 걸렸고, 수학의 일부는 좀 돼. 제가 고3, 고2에서 그때 내가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 거는 언어 영역하고 물리 두 개만 좀 안정적으로 거의 100점이 나왔고, 나머지는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모의고사나 내신 이런 걸 통틀어가지고, 특히 고등학교 1, 2학년 그때는 전교 꼴찌에서 2등 정도, 1, 2등을 다 텄죠. 그러다가 3학년 때 이제 될 줄 알았는데 1학기 때는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수학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수능 직전까지 모든 수학 점수 중에 제일 잘 나온 게 90점도 안 돼요. 제일 잘 나온 게 그 정도니까는 평소에는 막 20점, 30점 이렇게 수두룩하죠. 시험지 펴놓고 자고 밤새, 아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하여튼 근데 고3 때는 고2 말부터는 열심히 해서 내가 제일 잘 본 수학이 수능이야. 수능이 우리 때 굉장히 불수능이었거든요. 수학이 이렇게 깔아놓는 거지. 수학을 하나 틀렸기 때문에 간신히 만들어진 수학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물리학과를 갔더니만은 수학 잘하는 애가 우리 학교에도 한 2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부러웠는데, 물리는 제가 뭐 괜찮게 했지만은 수학은 걔네들 그 2명은 클래스가 달라서. 근데 그런 애들이 설명을 하면은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걔 그 중에 한 명한테. 한 명은 나를 피하더라고. 내가 막 그 뺀다 그러니까 내가 노는 애인 줄 안 거야. 그런 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이었는데, 한 명은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씨발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그 수학 실력을 가진, 근데 물리학과 가니까는 그런 애들이 수두룩하더라고. 그래서 미분적분 하다가 아우 씨, 제가 그 전향하게 된 이유 중 큰 이유는 뭐 다른 이유지만 그것도 실제로 있어요. 계속되는 그 반복 계산 이런 게 저는 그 좀 싫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일반인들에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그래도 그 물리는 조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학의 전반적인 것 중에서 물리에서 기본적인 방정식이나 기본적인 미분은 나오잖아요. 고등학교 수준에서 거기까지는 소화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한번 오늘 이제 해볼게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야 이거 미분한 다음에 다시 적분해봐, 딱 나오지? 딱 오일러 공식이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야 그거를 내가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근데 3번 정도 해봐 이러더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말았어. 내가 막 그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보려고 이제 막 하던 때였거든. 근데 그런 친구들은 워낙에 잘하는 친구들이라서 설명이 자기 머릿속에서는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딱딱 나오는데 생략된 그게 되게 많이 있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생략하지 않고 요 다음 편이 됐건 이 징검다리 이후에 오일러의 공식을 미분 가지고 해볼 거예요. 근데 그 미분은 과연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계산, 수많은 참고서, 수많은 뭐 대학생이라면은 미적분 그 이제 문제풀이 그 책 있잖아요. 지금도 있나? 한 요만한 거에다가 연습 문제 계속 나와 있는 거. 근데 미분은 어떤 변수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죠. 어떤 변수에 대한. 이걸 이 다음번에 더 깊게 들어가긴 할 건데,
그 변수의 변화량이 아주 극한적으로 쪼그라들 때는 변화율 자체만 남는 거야. 이게 사실 수학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봐야죠. 이렇게 된 표시 있죠? 이렇게 되고 T 나오고, 보통 우리가 미분 처음 이제 만든 분이 뉴턴 그리고 라이프니츠니까 이렇게 되고 T 나온 부분, 델타 T, 뭐 델타 X, 델타 Y, 어떤 거든지 변수이기만 하면은 델타를 좁힐 수 있죠. 좁히는 거 분의 위쪽의 변화량, 이건데 극한으로 가면은 순간 변화율이에요. 어떤 변수에 대한 순간 변화율. 굳이 그래프상으로 기하학적으로 보자면 그땐 해석기하학이 되어 있으니까 접선이죠. 접선. 한 점에서의 접선. 점이라는 것도 참 묘한 개념이고, 극한이라고 하는 것도 참 묘한 개념이고, 고대부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파르메니데스나 제논의 역설이나 이런 거에서 다 있어 왔던 건데, 그게 드디어 그 이전까지는 주로 세상에 대한 탐구가 공간적이고 입자적인 것이었다면, 미분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드디어 움직이는 세상, 다 움직이고 있어. 사들이, 나도 움직이고 해랑 달도 가만 보면 움직이고 있거든. 이런 거에 대한 세상에 대해서 그때는 이미 영국의 경험론 그리고 실험과 결부된 자연과학, 그때 사람들은 스스로는 자연 철학자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연 철학의 기본 원리가 프린키피아죠. 뉴턴은 자신을 철학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스피노자고 뭐 데카르트고 다 철학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유명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윤리학자인 사람들이 다 나는 철학자인데, 이미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성과 신앙이 분리가 된 이후에 이성을 통해서 세상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것이 결코 불경한 일이 아니다. 그분들은 다 신앙이 있었던 분들이고. 근데 이제 문제 뭐냐, 그 이전, 그러니까 미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동네에서 어쨌든 발전을 했잖아요. 정립이 되고. 그래서 문명의 갭이 확 나죠. 미분은 정량적으로 설명이 되니까. 이를테면 우사인 볼트가 와 진짜 빠르다, 총알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우사인 볼트의 구간별 속도, 가속도, 이거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사인 볼트가 100m도 뭐 세계 기록 깼고 또 200m도 세계 기록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칼 루이스나 벤 존슨, 제가 어렸을 때 88 올림픽 때 이렇게 나선, 근데 그런 선수들이 도저히 깰 수 없을 거라고 했던 막 그런 기록들, 막 9.8 막 이런 거를 막 그 앞뒤를 막 왔다 갔다 하던 걸 보다가 갑자기 9.6을 깼나? 우사인 볼트가? 근데 그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중간이 아니라 그 앞인가? 제가 어렸을 때인데, 좀 컸을 때인가? 100m 챔피언이랑 200m 챔피언이랑 같이 뛴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은 100m 기록이랑 200m 기록 나누기랑 200m가 더 빠른 거야. 그래서 실제로 경기가 성사가 됐어요. 감정싸움 같은 게 이렇게 되면서. 총알탄 사나이는 100m라고 보통 하는데 200m 기록이 너무 좋으니까 굉장히 한참 격차가 날 정도로 좋았어요. 그래서 150m를 같이 뛰었어. 그래서 진짜 총알탄 사나이를 가르자. 결과는
그 200m 챔피언이었나? 그 사람이 중간에 경련, 다리 경련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됐죠. 근데 사실 그 두 개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100m와 200m는. 왜냐하면 200m는 스타트를 두 번 하지 않잖아요. 한 번에 하고 나서 가속을 하죠. 우사인 볼트의 10m, 20m, 30m 이거 쫙쫙 기록을 보면은 각각 간 거리가 달라요. 그럼 각각 속도가 다르고 가속도도 달라지겠죠.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로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면은 가속도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0m 선수가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거야. 가속이 붙으니까. 근데 이런 가속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 가지고 그때 당시로서는 전 우주를 설명했던 게 뉴턴이란 말이죠. 그 전에 이제 선구적으로 움직임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나 사고 실험 혹은 실제 실험 이런 것들, 실험이라기보다 관측이라고 이제 하면 좋겠죠. 케플러 같은 경우에 이런 걸로 패턴을 잡아낸 케플러나 갈릴레오 같은 선구자들이 있었지만은 뉴턴에 와서는 이거는 순간 변화율이구나. 세상을 설명하는데 물리학에서 세상을 설명한다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섭리를 설명한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뭐가 어떤 위치에 어떤 속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것 뿐이에요. 어떤 물체가 천체가 됐건 입자가 됐건 이제 입자 물리로 오면은 그런 것들이 다 깨지죠. 깨지는데 무언가가 원자적인 무언가가 어떤 물체를 원자적인 것으로 일단 보고 대신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뉴턴 같은 경우에는 뉴턴은 포스를 상정을 하고 하잖아요. 데카르트는 그렇게 안 해요. 데카르트는 운동을 기술하는데 운동을 기술할 때 데카르트 거는 정합성이 없어. 현실과의 정합성이 있어야 되는데 데카르트는 힘이니 뭐니 이런 걸 다 빼고 싶은 거야. 사유 아니면 연장으로 딱 갈라서 완전히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 컸던 거야. 근데 뉴턴은 질량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애매한 개념, 나중에 이제 질량이 에너지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힘이라고 하는 거, 포스라고 하는 거 가지고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설명을 했고, 세상의 운동, 저런 버스 지나가는 거나 내가 이렇게 가는 거나 내가 뭐 한 시속 3km다 그러면은 1시간이 지나면 3km를 가 있을 거고, 그리고 가속도는 일정할 거고, 그죠? 한 번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했던 그 아주 이성적인 데카르트가 좌표평면을 하면서, 그 이전에는 기하학하고 대수학하고 호환이 안 됐어. 호환이 안 된다라고 보통 생각을 했어요. 다른 세계다. 근데 이때 데카르트의 좌표에 여러 가지 곡선들이 됐건 도형이 됐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안에. 근데 그 들어간 거를 대수학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그 대수학적인 처리를 통해서 도형을 이해하거나 어떤 특정한 예측을 하거나 특정한 해를 내거나 이런 게 가능해진 거죠. 그뿐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움직이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를 할 수 있다. 섭리를 알 수 있다. 그 섭리는 딴 게 아니야. 원자적인 뭔가가 움직일 거야. 해가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고 이런 거를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어떻게 잘만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결국 뉴턴이 그걸 해내죠. 순간 변화를.
근데 이제 그 델타가 들어가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일러를 할 때 그 몇 줄짜리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델타에 대해서 깊이 좀 들어가 볼 거거든요. 고일 수준으로.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좀 여기다 징검다리를 넣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델타가 델타 T가 될 수 있지만은 델타 세터가 될 수도 있고 델타 X, Y, Z 뭐 아무렇거나 다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곡선뿐 아니라 어떤 다차 함수뿐 아니라 그 함수들은 다 미분이 가능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미분 공식이 굉장히 단순하게 앞쪽 거를 위쪽 거를 앞쪽에 떨어뜨려 놓고 요거 마이너스 1 해주고 계속 그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x제곱 플러스 x를 미분을 할 때 원래 이제 그 개념에 맞게 하려면은 그 델타 t에 대해서 델타 h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시간에 대해서 처음 미분은 어쨌든 시간에 대한 변화율, 순간 변화율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섭리를 알고 싶어서. 근데 그게 결국은 우리가 그 외웠던 공식으로는 x제곱에서 2를 떨어뜨려서 2x 그리고 제곱은 제곱 빼기 1을 하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그 다음 x는 1을 앞에다 떨어뜨리고 0이 되니까 그냥 1 2x 플러스 1 이게 미분이죠. 근데 그게 다른 여러 함수 삼각함수에도 코사인을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이 돼버리고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돼버리고 이렇게 공식으로 바로바로 쓸 수 있게. 그래서 오일러의 공식을 그냥 미분 한번 하고 적분 한번 하면 그냥 끝이거든요. 맞죠? Z Z라고 해야 되나? Z 영국 발음에는 Z에 가깝잖아요. init 제가 지금 영국인 성대모사를 한 건데 Z에 가까운데 이 Z가 결국은 제가 오일러 공식 할 때 복소 평면 얘기를 했을 때 Z가 결국은 코사인 세터 플러스 I 아주 이미지너리한 수죠. 에 I 곱하기 사인 세터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어떤 복소평면에 어떤 Z도 다 이렇게 딱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크기랑 평각을. 크기하고 평각이라고 했죠. 복습하면. 근데 그거를 한번 미분한 다음에 다시 적분을 하면은 각각의 여러 가지 함수들에 대한 미분과 적분에 대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면은 바로 내가 이렇게 썼네. 2의 I 세터는 역시 코사인 세터 플러스 I 사인 세터로 그냥 나와요. 그럼 세터에다가 0을 넣으면은 파이를 넣는다고 하자. 파이를 넣으면은 그대로 오일러의 공식이 그냥 나오죠. 왜냐하면 이쪽은 하면 어차피 코사인에다가 파이 넣고 사인에다가 또 파이 넣으면은 어차피 요 값은 일정하잖아요. 그럼 상수가 돼서 어떤 특정한 수가 돼서 넘어오면은 오일러의 공식이랑 똑같은 식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가능해지기 전에 우선은 미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일러 두 번째 시간을 할 때, 지금은 징검다리고 델타 변수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이 됐건 세트의 변화량이 됐건
그 의미까지 한번 가보는 거지. 다음번에 갈 게 이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미분, 뉴턴의 미분은 직관적으로 델타가 아니 분모에 어떻게 0이 못 들어가니까 델타가 0에 가까운 값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해? 이런 생각을 의문을 가져볼 수 있잖아요. 근데 기하학적으로는 접선을 그으면 정확히 그게 맞아. 그렇잖아요. 접선을 긋는 순간 그냥 이런 3차 함수에도 접선을 걸 수가 있겠지만은 사인이나 코사인 그래프도 접선을 따다다닥 그을 때마다 그 값이 거꾸로 사인이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이 마이너스 사인이 되고 거꾸로 기울기를 따다다닥 점마다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은 그 델타 변수의 그 밑에 나오는 변화량 이거는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일러를 좀 더 깊게 들어갈 때는 한참 뒤에 들어가겠지만은 그것까지 한번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징검다리 미분을 좀 봤는데,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미분이 움직이는 세상에 대한 정량적인 도구를 제공해 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명의 힘이 좀 갈리죠. 그때 이후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계산하고 만들어내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서구 문명이고, 근데 그게 처음 시작된 거는 종교개혁 이후에 이성은 이성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도미니칸 스토에랑 프란체스코 스토에랑 이렇게 좀 대립각이 있으면서 결국은 이제 도미니칸 쪽에서 주로 나왔나?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어쨌든 오컴은 도미니칸이었어요. 그래서 오컴의 면도는 이성이 분리가 돼. 이성을 따로 분리를 시켜. 원래 신앙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고 나니까 그때의 철학자들, 자연 철학자들, 아니면은 뭐 도덕 철학자들, 아니면은 예술 철학자들, 이 자연 철학자들이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다 자연 과학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섭리를 연구를 해야 된다. 근데 세상의 섭리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로서는 양자역학이나 이런 게 아니고, 바이오테크놀로지나 이런 게 아니고, 뭔가가 움직이는 거를 섭리를 예측할 수 있는 미적분을 하면은 예측이 가능했거든요. 그게 지금도 문명의 기반에 다 깔려 있잖아요. 더 복잡한 세상이 됐고, 더 복잡한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 양자역학의 시기가 왔지만 기본적으로는 미적분이 쓰이잖아요, 다 여기저기서. 근데 과연 적분은 미분의 반대 그거니까 뭐 상관이 없고, 미분만 제대로 안다면. 근데 미분 적분할 때 우리는 이제 공식으로 배워. 그래서 뭐든지 사삭 빠르게 할 수가 있어. 근데 그런 거에 막 실증을 느끼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겠어요. 근데 왜냐면은 그렇게 되기 전에 앞에 막 이렇게 증명을 하잖아요, 정석 같은 데서. 그러면은 델타가 늘 문제야. 델타가 어떻게 0에 가까워져. 이미 고대부터 무한소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파르메니데스 문제, 파르메니데스의 그 제논의 역설, 이런 것도 수학적으로 다 지금 다 풀렸지만 그 이전에 철학적으로도 베르그송도 그건 시간을 공간화해서 그런다. 그리스라고 하는 공간의 철학, 원자의 철학, 정지된 거기에서 움직임, 그리고 시간이 포함된 철학이란 사람도 그거를 논증을 해냈어요. 수학자들이 한 방식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수학자들이 하는 방식이 이제 그 아까 말했듯이 뭐 미분 공식이나 이런 공식 같은 거를 알면은 오일러의 공식은 아무 껌이죠. 그냥 미분하면 하고 적분하면 그냥 끝이니까. 제가 말했던 Z는 코사인 세터 플러스 I 사인 세터를 미분하고 한 다음에 적분하면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요. 이항만 시키면 돼요. 그러나 미분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음번에 제가 오일러를 할 때는 미분까지 한번 좀 깊이 들어가서 할 건데, 그 들어가기 전에 미분 자체를 잠깐 좀 얘기를 징검다리로 놓자면, 그때 당시에는 움직이는, 운동하는 천체가 됐건 사물이 됐건 원자가 됐건 입자가 됐건, 수립자는 사실은 다른 세상이긴 한데 그때는 몰랐지. 뭐든 위치와 속도를 알 수가 있고 계산할 수가 있고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다. 근데 그러려면 약간 무리를 해야 돼. 예전부터 있었던 무한소라든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리미트 이런 걸 가지고 델터를 0이면서 0은 아니어야 돼. 마치 광자를 보는 것 같죠? 질량이 없으면서 아예 없으면 안 돼야 돼. 사실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파장. 그 에너지는 질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에너지가 나오면은 블랙홀에서 그 제트처럼 엄청난 단파로 에너지가 나올 수도 있고, 방사성 에너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에너지가 낮은 우주 배경 복사라든지 전파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아니 세터 다음에 T가 나오는데 그게 0이면 0이고 0이 아니면 0이 아니어야지 0에 가까운 게 뭐냐 이거야. 그거를 이제 앞으로 할 때 이제 더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좌표 평면으로 대소학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대소학에서 약간의 그 발상으로 이런 걸 이렇게 가능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했을 때 그래프상으로는 딱딱 떨어져. 접선으로. 그게 미분이에요. 그게 미분이고, 다른 여러 가지 함수, 사인이 됐건 코사인이 됐건 뭐 로그가 됐건 다 미적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식으로 딱딱딱딱 외웠지. 뭐 하면은 앞으로 떨구고 뒤에는 빠지고, 뭐 하면은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바뀌면서 부호는 어떻게 되고 다 외웠잖아. 고1 수준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1 수준이라면은 순간 변화율이래요. 순간 변화율. 어떤 변수에 대한 순간 변화율인데, 그게 시간. 원래 그게 발달할 그 시기에는 우주의 섭리를 알고 싶어서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었고, 그 이후에는 어떤 변수도 상관이 없는 거야. 세터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미분이에요. 근데 그 미분을 가지고 오일러의 공식을 설명을 하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두 줄로 설명되지. 미분 한 번, 적분 한 번. 그죠? 거기에서 이제 몇 개 처리하는 게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할 때 뭐 이 얘기 저 얘기 그 오일러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은, 결국 이게 이 아름다운 88년 88 올림픽 때부터 수학자들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공식, 2의 I 파이 플러스 1은 0. 아름다운 문자 5개가 들어간. 근데 그게 일반적인 형태는 2의 I 세터는 코사인 세터 플러스 I 사인 세터, 이렇게 코사인 사인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Z in it, Z 가지고 복소 평면에다가 코사인 세터, X축이 되겠죠. 사인 세터, Y축이 되겠죠. Y축은 아니죠. 극좌표니까는. I, 이미지너리한 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로 Z를 쓸 수가 있어. 그리고 Z를 이 다음번에 얘기할 건 미분 한 번 하고 적분하면은 바로 오일러의 공식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서 멈추면은 우리는 그다지 얻는 게 별로 없다.
이공계를 전공을 했어도 사실 그거를 해서 쓸 수는 있지만은 재미도 없고, 이 뭐라고 합니까? 소화가 이렇게 안 된 상태로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징검다리로 미분을 놓습니다.